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는 걸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워낙 오래전이라서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네. 뭐, 지금도 아마 얼굴 표정에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나서는 거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티칭 쪽에 몸을 담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아주 어찌 보면 좀 진지충에 가까운 사람인데, 웃음을 잃었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뭐 댓글에서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영어 교육 분야에 있으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 상상스퀘어라는 또 좋은 교육업체, 뭐 교육업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를 세상에 이제 끄집어내 주셨는데 좀 인내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터널의 어떤 빛이 잘 안 보였어요, 사실은. 예. 그런 차에 정말 구세주같이 저를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셔가지고 세상에 좀 알려주셨는지 그런 건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해외 물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이고 굳이 안 가고 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좀 이기고 싶은 그런 고집이 좀 아집에 가까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저만의 고민이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할 말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 발표하시는 분이 교육방송이나 뭐 아니면은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값지고 좋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못 쓰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네이티브스럽고 좋은 표현이고 근데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데릭이라는 캐나다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자꾸 쓰던 표현만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서 일정을 얘기할 때 월요일 밤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밤 괜찮다면 뭐 제 책에서도 그렇고 어떤 표현, 기본 동사 어떤 거 생각나세요? work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학습 환경에서는 work가 생각이 나는데 real life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대리과 얘기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를 떠나서 그냥 맨날 I'm okay. 자꾸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게 학습에 그걸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 내가 써볼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I'm okay라고 해도 걔들이 이제 다 알아주니까 다 알아들어주니까 이제 발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3자가 써놓은 대화문을 내가 그냥 외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를 통해서는 이게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안 되고 그래서 제 회화책에서는 저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최대한 표현을 많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소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어 스피킹이나 이 아웃풋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다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동사 work라는 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의치 않는데 뭐 that works for me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했으면 그 실제 대화에서 아까 전에 뭐 원어민이 쓰는 걸 들어봤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피킹이 안 느는 게 두 번째 프로세스가 거의 생략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환경에 있으면 그거 쓸 일도 우선 없고 또 원어민하고 이제 직접 인퍼슨으로 만나서 뭘 하지 않으면 직접 들어볼 일이 없고 이제 최선이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게 우리의 최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조차도 이제 공부라는 세팅을 정해놓고 워크를 공부하는 그 양만큼 못 쫓아가요. 실제로 워크를 들어보는 게. 이제 그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표현의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뭐 that's fine, that's still fine 이런 것만 반복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 상황에서 마주쳐줘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목표를 좀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동사책이 아마 7월 중순쯤이나 이렇게 출간될 것 같은데 그걸 꼭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3월 초잖아요. 그러면 3, 4, 5, 6월 넉 달 기간을 잡아놓고 이제 신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컨수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컨수밍 작업을 이렇게 알뜰하게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소개를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저를 조금 믿고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책이 하나 있고요.
그건 다 아실 테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한 7, 8년간 본 미드 중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기에는. 영 셸든이라는 드라마 제가 소개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쪽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사실 안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일종의 저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이 에피소드가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가 2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3, 4, 5, 6월 마음 단단히 먹고 120일인데 시즌 1의 22화까지 다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영 셸든을 집에서 가만히 틀어놓고 보니까 우선은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레이션은 뭐냐면 이게 원래 빅뱅 이론 그 드라마 그거에서 이제 셸든의 어린 시절 이걸 담은 내용인데 그 나레이션 부분의 영어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포멀해요. 드라마와는 달리 설명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흘겨들어도 된다. 그냥 사실 부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의 꼬마의 사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셸든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셸든 주인공이 하는 말은 거의 못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만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 구글 검색하면 대본 다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대본 보면은 걔가 사운드는 못 알아듣겠는데 대본을 보면 해석이 굉장히 쉽게 돼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운드 집착하고 뭐 3번, 4번, 5번 돌려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하게 한번 쓱 듣고 스크립트를 보면 됩니다. 그럼 해석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얘 셸든의 형제들이 있어요. 걔들 말이 다 어려워요. 원래 애들 언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발음이. 왜냐하면 아직 언어적으로 완전히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쭉 보시고 오히려 셸든의 엄마가 하는 말이 상대적으로 듣기도 수월하고 제가 볼 때 영어 공부 학습할 가치로서도 되게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의 온전한 문장. 엄마의 대사에 상당히 집중을 좀 많이 해서 공부를 좀 해달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시즌 1의 1화를 보면 저랑 아마 같이 공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번 천천히 읽어 드려볼게요.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How can I be excited when he's gonna be in the same grade as me? 이런 문장이 나와요. How can I be excited when he's gonna be in the same grade as me?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 먹다가 남자애한테 excited 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너 학교 이제 하니까 셸든이랑 같은 학년에 있는데 excited 하겠어요?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Don't worry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I'm not planning on being in the 9th grade for very long 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I'm not planning on being in the 9th grade for very long. 해석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하면 묻어가니까 괜찮아요. 그냥 쓱 묻어가면 됩니다. 뭐죠? 그렇죠. 9th grade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말이냐면은 요런 대사가 나온 이건 무조건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많이 드린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학교 다닐 때 I'm planning to 부정사만 쓰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plan to 이렇게 많이 공부하거든요. 뭐 할 계획이다 이러면.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사실 plan to를 안 쓴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플랜 온을 워낙 안 쓰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플랜 온을 많이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텐션을 집중시켰던 건데 이 플랜 on ing를 저희 회화책에서 제가 집중 강조 드렸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다른 드라마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영 셸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스피킹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어가 안 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굉장히 오래 정체기가 있었는데 특히 어퍼 인터미디에까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정체기가 오래됐던 게 뭐냐면은 저 역시나 공부의 어떤 형식으로 플랜 온 ing를 적고 뭐 할 계획이고 플랜 투보다는 조금 더 스포큰 영어에 가깝다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못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 속에서 이게 실제 대사가 이거 좀 여러분들은 지금 읽어드린 게 아직 영 셸든을 안 봐서 좀 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나 9학년 오래 있을 생각 없거든. 이런 게 좀 귓전에 들려요. 이제 그런 작업이 너무 부족하니까 논리적 이해를 했던 게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미들 여러분이 영쉘든을 보더라도 반년 후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3분의 1은 굉장히 많이 늘어있고 또 3분의 2는 사실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나온 게 동일한 패턴이나 표현이 나오면 그걸 되게 잘 정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시즌 1을 보니까 이 스피킹 어브가 2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2번 다 엄마가 치는 대사에 있어요. 엄마가 치는 거. 근데 아빠가 무슨 dear God 이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건 해석이 잘 될 것 같아. Speaking of God, who's going to church with me tomorrow? 이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God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누가 나랑 내일 교회 같이 갈 거니? 이런 대사가 나왔거든. 그럼 이런 거를 실제 대사에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뭐 꼭 영 쉘던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미드에서 좋은 대사 정리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 딴 사람이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걸 백날 쳐다봐도요. 너무 수동적인 학습이라서 내재와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이 드라마를 보고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스피킹 어브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 경험을 해야 돼. 야, speaking of money, you owe me $10 이런 게 있잖아요. 뜨끔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스피킹 어브가 확 저는 꽂히더라고, 귀에. 어쨌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마 공부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치 그 영상에서 워낙 쉬운 단어로 스피킹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너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동안 영어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실제 스피킹을 해보면은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 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한국말의 장점이 영어로 뭐 upside만 해도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좀 쉬운 단어 뭐 merit 이런 단어 있잖아요. merit. 이제 그런 게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걸 원어민들에게 그 일상 캐주얼 컨버세이션에서 그 단어를 쓰는 걸 들려주면은 열의 9은 다 doesn't sound quite righ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좀 어색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쉬운 단어로 좀 풀어 쓰자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 이제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것이 이제 단어를 별로 몰라도 상관이 없느냐 이 문제는 저는 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스피킹은 내가 만약에 실력이 좀 딸리면 내 방식대로 하면은 그래도 정통 네이티브들은 다 알아먹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통 네이티브들하고 할 때 특히 전화라든지 컨퍼런스 콜 할 때 안 들리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뭐 단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다만 단어를 뜻만 아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제 정확하게 언제 쓰이는가를 우리가 뭐 항상 뭐 예문을 통하건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쉘든에서 이제 3개 단어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철자를 말씀드릴게요. Gullible라는 gull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야, 이 단어 알면 정말 단어 공부 빡세게 하신 분인데? 맞아요. 영쉘든 반은 모양이네. 네네. gullible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런 어려운 단어일수록 발음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쉬운 단어들이나 기능어들은 발음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좀 난이도가 높은 어드밴스 레벨 단어는 발음이 되게 또렷해. 그래서 오히려 그 단어만 확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 장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문장 전체를 놓쳐도 그 단어로 문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걸러버리고 또 하나가 뭐 이거 얼마 가겠어 라고 하는 그 일시적 열풍 유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이 단어 F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 FAD라고 FAD라고 해서 잠깐 유행하고
지나가 버리는 걸 fed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이제 또 영어 셸든 일환이 나왔고, 위생 규정 같은 것을 위반하다 할 때 우리는 위반하면은 violate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를 썼어. 회사의 무슨 계약서 이런 데서나 나올 법한 국제 관계 속에서 무슨 쌍방의 합의를 어기고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B로 시작해요. B. 와, 예, 맞습니다. 이야, 누굽니까?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breach인데 이게 이제 아주 그 문장을 전체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in breach of the hygiene code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발음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취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런 식으로 컨수밍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단어만 외워서는 영어가 늘 수가 없거든요. 특히 스피킹은. 근데 단어를 안 외워서는 또 늘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뭐 항상 공부하는 입장인데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걔들하고 격차가 심한 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거든요. 그런 단어 다 알고 있는데도 나는 한 번도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데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뉘앙스가 좀 더 섬세하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꼭 그 단어를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자, 오늘 우선 첫 번째 다짐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의지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길게 볼 것도 없이 3, 4, 5, 6월에는 이 드라마를 좀 철저하게 한번 시즌 1만 등장인물별로 안 들리는 걸 너무 집착하지 마라. 결국 안 들리는 건 영원히 안 들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진짜 이거는 남의 나라 언어고 워낙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엄마 또 아빠도 쉽진 않아. 근데 아빠 요 정도가 좀 쉽고 오히려 애들 대사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과감하게 스크립트 보셔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쌓여가지고 청취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10번씩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재호 영어회화에서 나온 거 신 박사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녁 먹고 학교 마치고 퇴근하다 이거를 짧게 쓰는 거. After work, after school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지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장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거가 시즌 하나가 쌓이면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그거 서점에 가면은 그런 미드 영어 정리해놓은 책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진짜 그거 꼭 명심하시고 어휘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쉽게 들리거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능어들 자잘한 것들일수록 발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시달리는 거야. 오랜 세월. 특히 구어는. 근데 뜻이 명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세게 읽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CNN 뉴스 청취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그게 좀 더 쉽다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이제 아주 기초 레벨에서는 표현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게 안 늘기 시작하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안 느느냐.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보통 문장의 스타트를 원어민하고 다르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열의 여덟이에요. 문장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동명사 주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명사 주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문장의 시작이 동사에 ing 붙여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저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해요. 그래, 동명사 주어 중요한가 보더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프리토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직장인 분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틀렸다는 게 아니고 if you skip meals 이렇게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민은 그 동일 상황에서 어떻게 딱 스타트가 됐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skipping meals 이렇게 이제 말이 이렇게 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저는 그런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딴 것보다 내가 쟤하고 자꾸 문장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동명사 주어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스피킹할 때 굉장히 수월한 거야.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좀 집중을 해달라. 그 다음 두 번째, 또 주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건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주셔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앞에 보시고. 공업소 사장님이 제가 차를 가져가니까 이거 타이밍 벨트 갈 때 됐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이밍 벨트 이거 갈 때 됐는데 이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타이밍 벨트는 타이밍 벨트죠. 그 다음 갈아야 되는 건 그냥 replacing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replace, 교체하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지 말고요. 본능적으로 지금 머케닉과 대화할 때 툭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100%입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난다니까. It's time to change the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 역시나 그 늪을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자, 학생분들 영어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어순으로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들어보니까 그 쉬워요. 이 타이밍 벨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you need to 이렇게 할 것도 없고 it's time to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the timing belt needs fixing이나 replac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쌓이면은 영어를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vocabulary의 양을 늘리는 만큼이나 그 문형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꼭 좀 늘 새기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조금 지루하시죠? 지루하실 것 같아. 이게 너무 공부 얘기라서 그지? 공부하러 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거의 간격은 상상 이상으로 크더라 하는 것은 직접 영어로 저랑 매일 대화를 해봐야 알아. 뭐냐면은 이것도 퀴즈입니다. 잠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너 잠 좀 자야 되겠다. 너 피곤해 보이는데 이러면 제 책에도 이 표현이 있고 또 강좌에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배웠나요? 그렇습니다. Get some sleep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고 또 너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도 You need to get some rest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자꾸 제가 실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 또 지지난주인가였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sleep 안 된다니까. 마음이 급하면은 sleep enough 이렇게 된다니까. 알아듣죠. 하지만 이제 걔들하고 표현 방식이 자꾸 달라지는 영어를 할 거냐, 조금이라도 비슷한 영어를 할 거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 뭐냐 하면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공부를 50을 한다면은 나머지 50은 진짜 그 논리적인 이해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얼거리면서 따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암기하는 활동을 나머지 50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내향형 학습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그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get some sleep. 뭔가 양의 개념일 때는 get 뭐라고 하는구나. 이해하고 쾌감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면은 sleep well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만큼이나 이제는 진짜 좀 부지런히 연습하는 그 시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의 양을 늘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구동사 이제 책 거의 막바지인데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 구동사의 용법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리마인드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테니스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이 무릎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phrasal verb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영어를 할까? 네,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는 my knee wouldn't hold up 이러더라고요. 그럼 hold up이 어떤 뜻인가요? hold up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위로 지탱하는 게 hold up이거든요. 그게 이제 타동사로 쓰이면은 hold something up 이렇게 되는 거고 자동사로 쓰이면은 something holds up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무릎이 hold up 하기 힘들 것 같다니까 견딜 수 있을지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표현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버거워요. 다시 아까 전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리면 드라마 볼 때 이런 매우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심리적인 거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를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못 쓰면은 나 영어 공부 헛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원어민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습득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우리 그거 홀드업 한번 봤다고 해서 당장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죠? 바로 그거거든요. 걔들이 그때 그런 표현을 쓰면 한 번에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컨수밍 작업은 진짜 중요하니까